안녕하십니까, 석상바라입니다. 베트남을 가서 배우고 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누구는 또 그러대요. 무슨 베트남을 가서 보고 배우고 온 게 있어. 뭐 그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서든 보고 배울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베트남을 가서 전편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대한민국이 IT 강국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IT 강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베트남에 가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와서 인터넷이 잘 깔려있는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다. 그것도. 베트남도 정말 잘 깔려 있습니다. 하다못해 까마오를 가도 깔려 있고 관광지도 아닌 도시에 가도 인터넷이 정말 잘 깔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약간 정치적으로 조금만 빠지자고 하면 지금 택시업계에서 난리죠. 우버라든지 공유경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을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아, 공유경제와 택시가 공존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 지금 언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공유경제와 택시는 공생할 수 없다라는 듯하게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서 저게 공생을 할 수 없나? 라고 생각은 솔직히 처음에는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을 다녀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게 너무 고지식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낸 세금으로 정치인들이 맨날,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해외 연수를 나가죠. 그들은 나가서 무엇을 하고 오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의전을 하고 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일반 베트남 사람하고 비슷하게, 다만 호텔에서만 잠을 잤을 뿐 베트남 사람하고 동일한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밥을 먹는 데 가서 밥도 먹어보고,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도 먹어보고, 베트남 사람들이 주로 가는 카페도 가보고, 가끔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식당도 간 적은 있습니다. 가끔 생각이 나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14박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의 할 주제는 운수업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택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깐터에서 새벽 시장을 가는 풍경을 촬영해 둔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촬영한 것부터 먼저 보시고요.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가겠습니다.
베트남의 택시 메타는 운전기사님이 조작하기 편한 상태가 아니라 손님이 보기 좋은 상태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택시를 가끔 타면 메타 조작을 해서 비용이 더 나오게끔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할증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시도 경계선 버튼을 누른다든지 은근슬쩍 눌러서 요금을 더 나오게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그렇게 운전기사 마음대로 버튼 조작을 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택시 계기판에서 거리를 정확하게 눈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영수증을 받으면 영수증에는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메타에서는 내가 지금 얼마만큼 거리를 갔는지 정확하게 보기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비하면 베트남 계기판은 명확하게 비용이 얼마, 사용시간은 몇 분, 이용 거리는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준다는 점이 우리나라 택시 계기판과 베트남 택시 계기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님이 택시에 탑승을 하면 태블릿 PC에 있는 지도가 처음처럼 로딩이 됩니다. 로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손님을 최초에 태운 위치를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지나온 길을 표시를 해주죠. 때로는 이 차가 돌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잘못 가고 있는지 지도로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합승을 하여도 상관이 없지만 베트남 택시를 제가 타보다 보니 느낀 건데, 손님이 내림과 동시에 이 택시를 잡아서 다시 타려 하니까 내리라고 하더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 내비게이션 자체의 적상거리를 리셋을 하려면 손님이 완전히 내린 후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리셋을 할 수 있더라고요. 리셋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탑승을 하라고 택시기사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 동영상에 보여지는 태블릿 PC에 지도가 장착된 택시는 대도시에만 있습니다. 까마오라든지 칸터라든지 이런 도시에는 태블릿 PC에 지도가 장착된 차량들이 없었습니다. 아직 전부 다 보급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관광지가 있는 대도시에는 저런 시스템이 안착이 되어 있는 걸 보면 한국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베트남에도 공유경제의 일환인 우버 택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버와 택시가 다른 점이, 우버는 앱으로 부를 수가 있고 이 앱으로 부르는 과정 중에 이 택시가 어디쯤에서 오는지 알 수가 있으면서 그 다음으로는 내가 정해놓은 목적지까지 금액을 확정 짓고 갈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야간 시간대에 장거리 노선이 아니면 탑승을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만약에 태워준다 하더라도 악셀 페달을 밟았다 놨다 하면서 울컥거리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면 비용이 더 나온다고 떠도는 소문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베트남의 택시 같은 경우는 승차거부도 없거니와 이렇게 말 타는 증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자동차 운전하듯이 평범하게 운전들을 하시더라고요.
IT 강국이라고 했던 대한민국이 베트남보다 어떻게 보면 택시와 IT와 만나지도 못했고, 아직도 IT와 택시가 결합하지 못해서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듯한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이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IT 강국 같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고, 그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나가서 무엇을 배워갖고 한국에 갖고 들어왔는지 참 의심이 듭니다. 베트남 택시를 타면서 느낀 점이, 택시에서도 와이파이가 된다고 와이파이 스티커를 떡하니 붙여놓고 이건 와이파이 택시다 라고 홍보를 하는 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에 단 한 대의 택시라도 와이파이가 되는 택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포켓파이나 에그를 택시 안에다가 설치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개 중에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 택시 조합 전체, 조합원 전체라든지 아니면 운수회사 전체에서 이런 와이파이 택시가 있다라고 홍보를 한다든지, 우리 택시에서는 와이파이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광고 같은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와이파이 아무것도 아니지 뭐 3 데이터 다 끊어서 쓰는데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베트남 또한 와이파이가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인터넷이 대한민국 못지않게 다 깔려 있으면서 하다못해 노점 카페에도 와이파이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택시에서도 택시가 와이파이 된다고 분명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동영상을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베트남이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라라고 비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히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선시대 쇄국정책과 같이 문호를 무조건 닫는다고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무조건 문호를 닫고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물이 들어오지 않지는 않거든요. 어떠한 형태든 바뀌어서 그 문화는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늦게 받으면 늦게 받아들인 만큼 남 좋은 일 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고, 돈은 벌어가는 사람은 자본가들이 다 벌어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갈 테니까요. 건설교통부 공무원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는데, 해외 연수를 떠날 때 세금으로 갔다가 나가서 좋은 문물을 보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들은 나가서 의전만 받다 오는 것인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돌아다니면서 택시를 타보고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느꼈다면, 지금의 택시 문제가 이렇게까지 굼지는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14박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한낱 자동차 정비사에 불과한 제가 나가서 느낀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나가서 무엇을 느끼고 왔을까요? 단체 관광 아니면 의전? 이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신이 쌓이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요금으로 보았을 때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2잔 사는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맥주 한 캔을 사는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점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한 잔 시켜놓는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점 카페에 가서 맥주 한 병을 시켜놓는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 요금 비용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짐이 많이 실었을 때에는 택시에서 내리셔서 트렁크에다가 짐을 실어주는 서비스도 해주시죠. 대한민국 택시 운전기사분들은 트렁크에다가 짐 실어주시는 분들을 찾기가 극히 힘든 거에 비교하면 많이 다르다고 느낍니다.